메아리 역사교실 제12부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제1동포 2부, 조선학교 우리 학교입니다. 해방 이후 제1동포의 우리 민족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 민족의 말과 글을 후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일본 전국에 세워진 500여 개의 조선어 강습소, 현재의 조선학교입니다. 말은 민족의 정신이고 글은 민족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기에도 지켜온 말과 글을 80년이 지난 현재 일본에서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조선어 강습소를 통해 민족성을 지켜온 우리 민족을 일본은 거세게 탄압했습니다. 1948년 1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국 지사에게 통지서를 보내 조선 아이들도 일본인처럼 일본어로 수업을 하는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지시를 보냅니다. 그리고 통제에 따르지 않는 학교는 강제 폐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배후에는 당시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연합국 총사령부 더글라스 메가더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민족교육을 말살하고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성을 없애버리려는 의도였습니다. 당시 제1조선인들은 일본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일본 정부에 맞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1948년 4월 24일 일본 정부는 무장한 경찰과 군인을 보내 초등학생, 중학생, 성인을 가릴 것 없이 폭행하며 제1동포를 탄압했습니다. 警官隊は威嚇射撃で対抗し、応援に繰り出した消防自動車の猛烈な水漏れが功を奏し、署名を出したのみで程なく鎮圧。田下の朝鮮人暴動事件もこれを境として平穏に向かいました。 1948년 4월 26일 무장 경찰에 의해 조선 소년 16살 김태일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포의 구럼없는 투쟁으로 1948년 5월 5일 일본 정부는 결국 제1동포의 자주적인 교육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투쟁을 4.24 교육투쟁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우리 민족의 투쟁으로 지켜낸 조선학교가 전국적으로 30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학교에 대한 탄압은 계속됐습니다.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조선인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일본인들도 제1동포를 일상적으로 탄압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조선학교를 지켜오던 제1동포들에게 북은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나갔습니다. 1957년 이후부터는 북은 교육 원조비, 장학금을 통해 민족교육을 지원했습니다. 해방 이후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조선학교를 향한 일본 정부의 차별과 억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아베 내각은 조선학교를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고교 무상화 정책은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다른 외국 학교는 모두 적용되지만 아베 내각은 법률까지 바꾸면서 조선학교를 제외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별이 아닌 일본 정부가 우리 민족에 가하는 탄압이며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한 국가폭력입니다. 조선학교를 위해 조선학교 학생들이 나섰습니다. 아이치,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 도쿄에 조선 고급생 249명이 원고가 되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판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일본 오사카 부청 앞에서는 동포들, 일본인들의 항의 시위가 6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히로시마 1심 패소, 도쿄 1심 패소, 한 줄기의 희망처럼 2017년 7월 28일 오사카 1심의 승소는 학생들의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이제까지 투쟁해와서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27일 최고재판소는 승소를 기각하고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히로시마의 최종 판결이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2017년에 있은 히로시마 지방법원의 부당 판결에 이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사법부가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배제를 인정했습니다. 아베 정권에 이어 아베 정권을 계승한 스가 정권에서도 조선학교를 둘러싼 상황은 점점 더 엄혹해지고 있습니다. 2014년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조선학교는 모든 지원에서 배제되었고 조선학교를 향한 보조금이 정지되고 유치원 보육 무상화 정책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조선학교 학생들과 제1동포들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선학교를 위해 우리의 민족성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민족의 아이들이 다니는 조선학교를 향한 수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학교다, 우리와는 상관없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조선학교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학교는 우리 민족의 학교입니다. 아버지가 변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디일까라면 교3부터 모어가 일본말이라서 그 일본말 것이 편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역시 우리말은 그 말은 쓰지 않으면 그 점점 없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선학교의 아픔 또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시작된 비극입니다. 일본이 해결하지 않은 전쟁 범죄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증언하신 김복동 할머니도 조선학교 차별 반대를 위해 투쟁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교는 살아날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지금 싸우고 있어도 아직까지 끝이 안 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해뜰 날이 오겠죠. 우리 조선아이교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학부형이나 학생들이나 절대 좌절하지 말고 보통 할머니, 우리는 우리말 믿을 앞으로도 잘 키워나갈래요. 김복동 할머니는 왜 우리 학교를 지키려고 했을까요? 어떠한 차별에도 뿌리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조선학교의 아이들. 일제강점기 당시 소녀들이 끌려가 꿈과 미래를 잃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일제에 의해 우리 민족의 꿈도 미래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조선학교는 일본 전국에 60여 개만이 남았습니다. 계속된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의 제외와 작년부터 있은 유보 무상화 정책에서의 제외까지 이런 것들은 21세기 민족 차별화 정책입니다. 우리는 한 민족인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고 조선학교를 기억하고 제1동포를 기억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민족을 지켜냅시다.